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광활하게 펼쳐진 서산 목장을 지나다 보면 우뚝 솟은 태봉산을 확인할 수 있다. 구비구비 태봉산의 가장 높은 곳 정상에 도달하면 명종대왕의 태실을 만나게 된다. 태아와 산모를 이어주고 작고 여린 생명이 세상에 나옴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황금동아줄. 아이와 관련된 것 무엇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느껴보려 한다. 혈안이나 그 자식들은 그런데 분명히 안 돼. 진짜 못해. 근데 그거를 힘드시죠? 힘드시죠? 네, 여기까지인가요? 이제 다 왔나요? 이제 거진 다 왔습니다. 바로 저 위에가 끝이에요. 아,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내판도 있고 이게 네. 다 왔다라는 증표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또 소개도 못하고 올라왔네요. 예. 오늘 소개 부탁드려요. 예. 저는 서산역사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한기홍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희 함께 또 올라가 볼까요? 예, 예, 가시죠. 네, 아직 더 남았군요. 예. 길이 좀 험하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가시죠. 힘드시죠? 저 등산 좋아해요. 자, 보시니 어떻습니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큰데요? 이게 우리나라 태실 중에서는 아마 규모가 가장 클 거예요. 와, 진짜. 그리고 네. 관리도 가장 잘 돼서 이게 그 전에 도지적 문화재였었는데 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되어진 오. 서산의 대표적인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좀 가까이 가서 봐도 예, 될까요? 한번 보시죠. 네. 근데 사실 이 태실이라는 것도 사실 좀 생소한 용어 같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태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새 생명이 탄생을 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그게 참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탯줄이 끊겨야 새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탯줄입니다. 그 탯을 소중히 여겼고 그 소중한 그 탯을 보관하는 장소가 태실이 되겠습니다. 아, 태반이랑 탯줄을요? 그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고유의 민속일 거예요. 저도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생명은 태어났고 그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한 그 탯줄을 특정한 장소에 그런데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데 보관하는 데 있어서 일반 기층민들과 왕실이 조금 그 방법이 좀 달라요. 왕실은 그 왕가의 그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왕가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성물을 세워서 이렇게 그 태실을 만드는 거고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 태를 자연스럽게 땅에 묻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태라고 해서 태워 없애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이나 바다에 떠내려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장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장태제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민족 고유의 풍속이면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던 그런 풍속인가요? 민간에도 있기는 있었죠. 다만 이제 그 왕가는 왕가의 방식이 있었고 서민들은 서민들의 방식이 있었을 뿐이죠. 어쨌건 서민이었든 왕가였든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법만 달랐지 이러한 그 장태제도는 존재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태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장소적인 특징 같은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왕가에서는 지금 우리 서 있는 이 산 이름이 태봉산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뻥 뚫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면 바가지 엎어놓은 모양 네. 그런 그 정상 부위에다 태실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자의 태를 묻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좀 탁 트인 이런 장소에 좀 만들어졌을 것 같네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다 소중하게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풍수지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딱 오자마자 규모가 진짜 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큰 규모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일 거예요. 그리고 관리 상태도 상당히 잘 된 그런 태실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도 사실은 이 산이 태봉산이고 이 주변 마을 이름이 태봉리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의 중심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던 문화재고 그렇기 때문에 도지적 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입니다. 정말 뜻깊은 이런 문화유산이네요. 이렇게 딱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웅장하고 이런 품격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태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실은 제일 중요한 지금 보시는 이 가운데 네. 모셔져 있는 게 이게 네. 석함입니다. 석함. 여기 석함이고 네. 그 석함에 이제 그 태호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 태호는 사실은 여기에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난간석을 비롯한 성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커요. 그리고 다른 왕들의 태실보다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2m가 넘는 규모고 그 2m가 넘는 난간석이 네. 팔각으로 지금 둘러쳐져 있습니다. 네. 이 전체의 면적은 네. 대략 한 4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면적에 이마만한 성물을 네. 지금처럼 장비 없이 사람들이 이거를 들고 날라서 이 산 위에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시설을 했다라는 게 네. 이게 얼마만한 공산지 이해가 가시죠? 상상이 안 가요. 저 돌이 저게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몇 네. 톤은 갈 거예요. 진짜요. 아니 저는 제 몸만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들고 올라온다라는 게 이 왕의 권한이 얼마나 셌는지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왕의 위상, 네. 그것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석함 이외에 이 옆에 둘러쳐 있는 네. 각종 성물들 봐보세요. 석함이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네. 무게는 이 돌이나 석함 돌이나 무게는 똑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다 이곳으로 사람들이 들쳐 메고 올라와서 조성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진짜요.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도 서산의 전체적인 산 평야가 다 보이는 그런 위에서 내려보는 그러한 형태의 풍수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태시를 조성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땅에 또 멋진 이렇게 물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돌을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멋진 공간을 딱 만들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정말 다 이렇게 꼭 한 번씩 들러봤으면 좋겠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정말 한 번은 봐야 할 공간이고,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 중에 이러한 장태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네. 몰라요. 저도 오늘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은 전혀 뭐 관심도 없다시피 하고, 그런데 왕실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 장태 제도를 시행을 했고, 그 민간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은 또 이러한 돌을 어디에서 구하고 그 큰 네. 공사를 어떻게 해요? 네. 다른 방법으로 장태를 했던 겁니다. 그게 태워 없애면 소태고, 네. 매장을 하면 매태고, 네. 그리고 떠내려 보내는 강이나 뭐 이런 바다에 떠내려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장래만 딱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출생도 참 의미 있게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출생이 가장 큰 그쵸? 복 아닌가요? 맞죠? 생로병사죠. 네. 그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축복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거는 왕실도 그 일반 백성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봐도 되나요? 예, 한번 둘러보시죠. 네. 예. 이런 난간석 참 웅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저렇게 전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도 돌을 깔았어요. 또 이렇게 돌 하나하나 이렇게 대충 놓은 게 아니라 다 문양까지 딱 새겨져 있어서 그렇죠. 이런 문양이 사실은 저도 뭐 석공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저의 정으로 네. 조서서 저렇게 각자를 한다든지 모양을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 네. 그리고 만에 하나 뭐 하나가 잘못되어져서 귀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아유, 정말 큰 예. 공사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 돌은 네. 한 번 만들면 기본적으로 1000년이 가는 거잖아요. 기본으로 1000년이 갑니다. 네. 그러면 이 태실은 복원된 태실인 거예요? 예, 복원된 태실입니다. 예. 아, 과거에 이 목장을 조성하면서 네. 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이런 이제 부속물들을 모아가지고 복원한 겁니다. 그렇게 복원했어도 다행히 온전히 그 주변에 그 부속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네. 그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네. 국보급 문화재로, 네. 국보가 아니죠. 보물. 보물로 이제 승격이 되어지는 이제 네.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비석이 3개나 돼요? 예, 3개씩이나 있죠. 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저 비석이 아집이라는 비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여기 보시면 주상전하 태실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비석이 가봉비예요. 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저 비석이 이제 중수비입니다. 네. 이 아집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명종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태어나면서 그 태를 가지고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장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태실을 조성하면서 그때 세운 비석입니다. 첫 번째 비석인 거네요. 그리고 그 명종이 자라서 이제 임금이 됐어요. 네. 임금이 됐을 때 처음에 왕자였던 그 명종과 그 임금이 된 명종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봉비라고 해서 이렇게 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제 다시 세웁니다. 네, 그리고 뭔가 제일 이 커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주상전하 태실 해가지고 딱 그리고 네. 그 뒤에는 그 명종 대왕의 그 사주가 이제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요 비석은 이제 이 비석도 네. 이제 오래 가면은 조금 이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이끼도 끼고 못 맞아요. 알아보고 할 거 아니에요. 글씨가 잘 예,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수한다고 해서 아. 중수비입니다. 네. 그 중간에서 새로이 깎아서 새로운 비석을 깎아서 네. 세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명종 때 세운 비석은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명종이 태어나는 순간에 세운 거고, 네. 요 가운데 비석은 명종이 왕위에 왕이 올랐을 때 네. 세운 거고, 왼편에 있는 이 비석은 이제 이 가봉비가 이제 낡고 정부에서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조정이네요. 조정에서는 이러한 태실을 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와 봤더니 이게 낡고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라면 네. 그것을 이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왕실에 그 위험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수할 때 음. 같이 세운 중수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때 세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세운 비석이고, 네. 요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세운, 그러니까 요 태실이 만들어지면서 있었던 비석은 사실은 아집이 저겁니다. 뭔가 여기가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나중에까지도 또 새로운 비석을 세울 정도였네요. 그렇죠. 조정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안 하면은 이거를 관리를 안 하고 주변에 저 산불이 난다든가 하면 군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봉 주변에 함압이라고 해서 어떠한 그 신분을 가진 그 양반도 말을 타고서는 못 갔어요. 말에서 내려서 걸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함압이나 금표 같은 건 없어요, 지금. 지금은 예, 없나요? 사라지고 없는데 반드시 태봉에는 그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함압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도 여기에서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 그건 왕실에 대한 권위, 왕에 대한 권위죠. 글자 조금 이제 각자 한 거 보이시죠? 대자밖에 안 보여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새겨져 있는 글씨가 뭐냐면 대군, 춘령, 아씨, 태실이에요. 그 글자를 여기에다가 새겨 놓은 거고, 네. 그 이면에는 이제 그 명종의 사주가 사주가 이제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네. 이 글씨처럼 여기도 제대로 보이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뭐 월 뭐 이런 거는 보이죠. 이게 네. 뭐 일, 네, 뭐 월 뭐 이런 거 보니 사주인 것은 같죠. 이거는 뭐라고 돼 있죠? 예, 보시는 것처럼 비석이 굉장히 크죠. 맞아요. 저보다 웅장하고. 높아요. 예.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저 무늬가 어떤 무늬 같아요? 혹시 용같이 보여요? 저기 눈이 예, 예.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길게 이렇게 뭔가 용. 네. 그리고 아래에 이 받침으로 비석의 받침으로 쓰고 있는 네. 이것은 어떤 동물 같습니까? 거북이요. 거북이. 누가 봐도 거북이죠. 맞아요. 용과 거북이 네. 굉장히 오래 산다라고 네, 하는 장수. 장수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용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이게 왕의 가봉비, 그러니까 이 비석은 아까 설명했던 아지비의 그 출령 아씨가 네. 왕이 되어서 네. 이제 딱
그 이 왕이 되는 순간 만들어서 세운 가봉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주상전하라고 네. 주상전하 태실이라고 딱 새겨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비석 뒤에는 네. 사주가 적혀 있습니다. 아, 아지비보다 확실히 글자도 더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더 높고 뭔가 웅장한 느낌이 드네요. 저기는 대군, 그러니까 왕자일 때고 네. 여기는 실제로 이제 왕이 되어진 순간. 그러니까 왕자하고 왕하고도 뭐 이제 같은 왕족이지만 네. 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신분에 딱 올랐을 때 만들어 세우는 가봉비라고 하는 그런 비석입니다. 아. 예, 이 가봉비가 이제 중수할 필요가 있고 하니까 새로 만든 이제 그러한 비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봉비보다도 나중에 만든 비석인데 글씨는 더 안 보여요. 진짜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이거는 이제 그 석재의 재질, 아. 재질상 그렇습니다. 네. 저 석재하고 이 석재하고 쉽게 얘기하면 강도가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색깔도 조금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 저도 이 비석을 이제 그 탁본을 떠봤는데 글씨도 사실은 저 비석보다도 늦게 네. 만든 비석인데 잘 안 나와요. 아, 뭔가 더 이끼도 뭔가 더 끼어 예. 있는 느낌. 오히려 이 중수비가 네. 가봉비보다도 더 오래된 비석으로 착각할 겁니다. 맞아요. 저도 이게 그래서- 첫 번째인 줄 알았어요. 예, 사람들이 오해도 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도 있었어요. 여기 뭐 이제 글자가 확인되어지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 비석이 오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오류도 실제로 있었던 그런 비석입니다. 근데 이 비석은 이 세 개의 비석 중에 맨 마지막에 세워진 비석이에요. 이거 보고 이제 중수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아, 글자 예. 있네요. 예, 예. 여기는 조금 보이는데 네. 이 비석 역시 요 글자만 있을 뿐 네. 여기에 있는 글자는 네. 사주예요. 연월일 있죠. 네. 예, 예. 연월일이 있어요. 이 사주를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석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석의 그 후속, 아. 연이은 후속, 네. 이제 후속으로 명종대왕의 그 위엄을 알리는 그런 비석이죠. 어쨌건 조정에서는 이런 그 왕실의 권위를 계속 살려줘야 되고 네. 실제로 이쪽 지역에서 산불이 난다거나 하게 되면은 구운수가 바뀝니다. 아오. 구운수가 네. 태실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라는 책임으로 아, 진짜 그 정도로 예, 이게 네. 중요한 거예요.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한 비석들입니다. 이 세 개의 비석이 네. 아지비, 가봉비, 중수비. 중수비. 네. 자, 여지껏 우리 네. 석함은 봤고 이 대표적인 그 태실, 명령 태실은 봤고 네. 제가 우리 선생님 서산까지 오셨으니 특별한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우리가 네. 여지껏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거를 봤다라면 서산의 자연적인 그 풍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따라오시죠. 저쪽 해지는 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서산의 자연 환경인데 네. 이 목장제 어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광대한 광활한 목장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네, 가장 맞아요. 높을 겁니다. 그 단일 목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산과 함께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이 있으니까 마음도 되게 이렇게 시원하게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예,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사시사철이 다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이 서서히 조금 내려서 이렇게 하얀데 네. 여름에는 파랗습니다. 봄 여름에는 파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저도 수시로 여기 오는데 올 때마다 그 느낌이 달라요. 아. 그리고 이 목장을 삥 둘러서 저 뒤에 있는 팔봉산, 도비산, 네. 그리고 간대산, 네. 가야산 이러한 산들이 사방에서 네. 여기를 중심으로 삥 둘러 있습니다. 아. 정말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잘 모르지만 이 풍수지리적으로 봐도 여기가 가장 아마
중심적인 어떤 진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가 서려 있는 장소,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명종 태공이 태실이 이렇게 조성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게 뜻깊은 장소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멋진 문화 유산도 살펴보게 되고 이게 덤으로 이런 멋진 풍경까지 또 마음에 담아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다시 제가 더 한번 오시면은 언제든 불러주시면은 또 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봄에 한 번 더 예. 오는 걸로 해요. 예. 그럼 이제 저희 내려가 볼까요? 예, 내려가시죠. 네. 아까 왔던 길로 다시 가야 하나요? 태아의 생명력이 부여된 것으로 여겨져 소중하게 보관했던 태실은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우리 민족의 풍속을 살펴보게 한다. 하나씩 더해지는 비석마다 주인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주변의 좋은 터를 보며 당대 이 마을의 격을 가늠하게 한다. 광활하게 펼쳐진 이곳에서 명종대왕의 업적을 돌아보고 좋은 경관도 마음에 함께 담아간다.